우리나라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만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또 수소타운, 수소발전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라는 얘기를 지난 1년 동안 주식 투자자분들도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상용화라는 느낌은 없고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만 관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글로벌 현황이 어떤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소산업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해서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수소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수소 비용 경쟁력 관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30년까지 그 전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수송 부분에 있어서 그 원가가 한 50% 절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오히려 수소 산업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수소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하는데 가솔린 가격이 10,000원이 넘습니다. 같은 거리를 갈 때. 그리고 수소전기차가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데 원가가 절반이라 그러면 한 3,5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고 연료비도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구매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전망입니다. 또 그 미래 가능성의 기대감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기업의 주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현대차를 비롯해서 수소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높다는 생각들을 별로 받아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파워셀이라든지 ITM 파워, 발라드 파워 이렇게 글로벌 수소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최근 1년간 400%까지 오른 기업도 있을 정도로 주가는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굉장히 높으냐? 사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좀 더 수소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그 글로벌 수소업계에서 제가 두 가지 큰 이벤트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독일 정부가 수소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거하고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수소 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기술 선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소에 있어서는 그 좀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로드맵의 초안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수소가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 에너지 생산, 저장, 운송 이 파이프라인 자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차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독일은 에너지 산업 전체를 좀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1기가와트 정도 수소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한 5배가 되는 5기가와트 정도의 그 친환경 수소 쪽을 좀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무려 전국에 5,900km에 달하는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계획들에 대한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수소를 그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해 연안에 있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있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수소 생산 수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재생에너지 따로, 수소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쪽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4억 유로 정도의 투자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고 추가로 4억 5천 유로 정도를 집행할 수 있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수소 기술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독일 쪽 상황 설명을 해줬는데 앞에서 일본의 도쿄올림픽 얘기도 잠깐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소 기술이 선보일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와 민간에서 수소 관련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잘 기획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연구했던 프로젝트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대부분 도쿄올림픽에 맞춰놨습니다. 그 얘기는 그 도쿄올림픽의 어떤 그 상징성을 수소올림픽으로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그 제일 상징적인 포지션으로 보면 지금 그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성화 토치도 이게 수소 연료인지로 시작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호주랑 같이 해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갈탄을 수소로 만들어서 이거를 수소 전용 선박으로 운송하는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됐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의 마무리 성과를 보여주는 행사는 올림픽에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쿄올림픽에서 운영되는 모든 차량을 도요타나 혼다가 만드는 수소전기차로 조달을 할 예정이고요. 또 원전 폭발 사고로 어떤 오명이 씌어진 후쿠시마에서는 1만 킬로와트급의 어떤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제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수소를 만들어서 도쿄에 보내는, 그리고 그 도쿄로 보내진 수소를 가지고 올림픽 선수촌 전체를 그 수소 에너지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도쿄 올림픽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본 수소 산업의 박람회를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치르겠다는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외 국가들의 진행 상황들 이렇게 체크해봤는데 가장 궁금한 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 있느냐 이거일 것 같습니다. 예. 좀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약간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예. 어쨌든 나머지 인프라 분야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전 세계 최초로 수전기차를 양산하기도 했고 2018년 출시된 차세대 모델 수전기차 넥소는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소차 최초로 세계 10대 엔진에 채택이 되기도 했고 한 번 충전을 해서 가장 먼 주행 거리를 갈 수도 있고요. 안전 성능에 있어서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최초로 안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전체 그 수소차 판매량 중에 60%를 그 한국의 수전기차 넥소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만 보더라도 수소차에 있어서 전 세계 60%를 차지했고, 국내 차는 수소차의 경우에는 총 6배가 증가를 했고, 수소 충전소는 4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 가장 세계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수소전기차 판매 계획을 10,000대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변에서 수소전기차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10,000대 이상 보급이 되고 나면 정말 주변에서 수소전기차가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든 수소전기차를 해외에 1,000대 이상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수소 트럭이 있는데 유럽에 수출되는 수소 트럭은 상용화돼서 좀 운행을 하게 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소 트럭의 상용화의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예. 아무래도 수소 전기차 얘기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분야에서의 수소 관련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보시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건설기계 분야에 대해서는 협력이 좀 눈에 띄는데요. 건설기계 분야를 눈여겨보게 되는 이유는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무거운 중장비를 운송하는 데 친환경 연료로서 굉장히 적합한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한 파트너십으로 현대차가 그런 걸 모든 걸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 계열의 현대건설기계와 합작을 해서 2023년까지 지게차, 굴삭기 같은 것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40개 국가에 한 500여 개의 딜러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전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도 수소의 어떤 바람이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탄에 위치한 그 수소 연료전지 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를 수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소 에너지를 좀 체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택용 연료전지는 그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이용을 해서 LNG에서 수소와 그 열을 발생시켜서 수소로는 전기를 생산을 하고 열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수나 난방에 연결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수소 드론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상용화를 한 상태고요. 이게 또 그 수소 택시라든지 수소 버스,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수단에서도 올해는 수소 택시 195대, 수소 버스 20대가 반대로 됐습니다. 수소 버스 195대와 수소 택시 20대가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연료전지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전체 시장 발전량의 40%를 지금 국내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경찰의 전경버스도 수소버스로 좀 대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대한 러브콜도 글로벌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산유국인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함께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 부품 소재 관련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 호주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은 수소 생산 분야에서 그러니까 국내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수소 시대가 점점 올해를 기점으로 점점 생활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